박혜상의 싱생송. 인생길 머나먼 길 가야 할 길 가다 보면 삶의 무게 힘겨워서 쓰러질 때도 있지요. 누구나 다 고속도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삶의 무게가 힘겨워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노래하세요. 여러분, 노래하세요. 노래로 날려버리세요. 파도처럼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와서 부서지고 밀려와서 부서지고 그럴 줄 알면서 또다시 밀려오고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정말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사연인가요? 고향역입니다. 가차! 떠돌다 머무는 낯선 타향에 단 한 번 정을 준 그 사람을 홀로 두고서 혼자만 몸을 실은 열차는 외로워 눈 감아도 떠오르는 차창의 어린 모습. 어머, 제가 지금 실수한 건가요? 제가 고향역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실수했다. 네, 여러분, 이게 고향역이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차창의 어린 모습. 고향역? 차창의 어린 모습?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네, 딱 5분만 보시면 그 사연을 알게 됩니다. 사연인 가요에서 준비한 노래가 오늘 고향역인데요.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게 여러분 딱 5분만 보시면 혜상아찌가 준비한 이 선택, 고향역, 잘못된 선곡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1970년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1970년 오아시스 레코드사, 우리나라에 오아시스 레코드사, 서라볼 레코드사, 지구 레코드사, 그 외에 또 몇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가요의 역사를 지탱해온 그런 회사들이지요. 이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행색이 비교적 초라한, 키가 저처럼 아주 겸손한 그런 젊은 한 분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회사로 들어옵니다. 당대 유명한 우리 가요계를 견인해 왔었고 역사를 써왔던 분이 바로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석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는 나훈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 굉장히 도발적이야. 굉장히 도전적이야. 네, 나훈아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나훈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나훈아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나훈아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두 곡의 노래를 작곡해 왔습니다. 이건 나훈아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나훈아님을 위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끝마다 나훈아님.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훈아라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돌보가 되어 있고 이미 탑스타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요 그냥 이름 없는 무명 작곡가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존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존칭을 쓴 이유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이분의 바로 아티스트적인
예술적인 기질입니다. 예술인은 예술인을 알아보거든요. 나훈아의 예술적인 마인드를 아마 이분이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훈아님을 만나러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나 그 눈빛에서 절대로 비굴함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나훈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 사나이에게 손진석 사장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훈아가 왔다 간 지가 지금 얼마가 됐는데 언제 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거예요. 어허, 저 양반 참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책상을 하나 내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한 달 소식이 없어. 두 달 소식이 없어. 이 손진석 사장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보통 의지가 아니구나. 대단한 의지야. 뭔가 일을 낼 법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두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나훈아가 오셨나 봐요. 회사가 시끌시끌합니다. 왜? 초대형 슈퍼스타가 떴으니까. 그리고는 곧바로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딱 들어가는데 손진석 사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합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저 사람을 만나야 돼. 나에게 주어진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훈아가 마침 약 40여 분간의 대담을 마치고 나옵니다. 딱 걸어 나가는데 문 앞을 나가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나가야지. 나훈아 씨 하고 불러야지.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지금 이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다시 너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빨리 가봐. 빨리 가서 만나. 그 순간에 그래, 맞아. 나는 3개월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줄 노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는 뚜벅뚜벅 가서 나훈아의 등짝을 딱 때립니다. 빡! 나훈아가 놀래가지고 와예.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와예 하고 놀라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가요계 최고의 황태자 나훈아였었고요. 등짝을 겁없이 후려쳤던 이 자그마한 사내는요, 바로 KBS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띵동땡 선생님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신 분이죠. 나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많이 가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래 심사를 보면서 종을 칠 사람, 그것도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종을 칠 사람, 그래서 이름도 종수, 나는 임종수입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분이죠. 그래서 온 국민에게 임종수 하면 딩동댕 선생님으로 기억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임종수였습니다. 자, 이 두 사내의 만남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당차죠. 네. 근데 이 당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정말로 예술적인 그 기질에서 나옵니다. 예술인은 예술인을 알아보거든요. 그때부터 준비한 멘트, 3개월 동안 준비한 멘트가 와락 쏟아집니다. 선생님, 나훈아님, 저는 나훈아님을 위해서 두 곡의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두 곡의 노래를 나훈아님이 꼭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2절까지 제가 다 불러드리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나훈아님께 딱 5분만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5분이면 1절씩 두 곡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5분, 나훈아님, 5분만 주세요. 5분. 야, 이 나훈아 씨가 여러분 응할 것 같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응했겠죠. 그 순간에 응했을 것 같아요. 네? 응합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의 강단이 보통이 아니야. 이 사람의 의지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갑시다 하고는 바로 피아노 방으로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나훈아가 뒤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이 임종수 선생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떠돌다 머무는 낯선 타향에. 야, 선생님 노래 참 잘하시네요. 선생님 노래 참 잘하시는데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깨 뒤에서, 등 뒤에서
천하의 나훈아가 지금 내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떠돌다 머무는 낯선 타향에. 이야, 선생님 노래 참 잘하시네. 선생님요, 솔직히 말씀드리가 선생님이 내보다 노래 더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나훈아가 선생님 나보다 노래 더 잘합니다 하고 인정을 했던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작곡가 임종수가 가수 임시원이거든요. 가수 임시원이란 예명으로 음반을 발표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임시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노래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노래를 사람들이 안 들어주지? 왜 안 좋아하지? 그 분석을 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할 자신은 갖고 있어. 그리고 잘한다 손 치더라도 내 목소리는 대중을 만족시킬 만한, 또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만한 그런 매력이 없나 보다. 내 목소리는 그저 평범하게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야. 그래, 그렇다면 결정은 났어. 나는, 내가 갈 길은 작곡이야. 작곡가의 길을 가야 돼 하면서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습작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가면서 마침내 68번째 곡으로 바로 이 차창의 어린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정말 의지의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지금 작곡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자신의 노래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바로 그 대한민국 슈퍼스타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한 번을 더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을 더 불러줍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떠돌다 머무는 낯선 타향에 단 한 번 정을 준 그 사람을 홀로 두고서. 이야, 선생님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내가 한번 불러볼까에 악보를 뒤로 넘기죠. 그리고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천하의 나훈아가 뒤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등 뒤에서 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임종수, 이 사람의 머릿속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분의 눈앞에 악보가 제대로 보이긴 했을까요? 피아노 건반이 제대로 보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온 머릿속 가득하게, 온 가슴속 가득하게 오로지 대중 예술의 한 부분, 자신의 마인드로 만들어낸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한 장인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빚어져서 나오는 그 작품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감상 때문에 아마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악보를 가지고 정말 대단히 만족을 한 나훈아는 곧바로 악보에다가 사인을 싹 하게 되죠. 나훈아가 악보에 사인을 하면서 이런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곧바로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타이틀곡인 줄 알았는데 음반이 나온 걸 보니까 타이틀곡은 아니고 아래로 깔렸어요. 그래도 임종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천하의 나훈아가 불렀잖아. 뭔가 반응이 있을 거야. 발표가 됐어요. 근데 발표가 됐는데 반응이 들어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방송 금지.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방송 금지라니. 사유서가 날아왔는데, 방송 불가 판정의 사유서가 뭔가 하면 노랫말이 정부의 국민의식개혁 운동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작곡가 임종수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하루 이틀을 지나다가 어느 날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들렀는데 거기에서 다시 나훈아를 만나게 됩니다. 나훈아가 얘기를 합니다. 저 임 선생님, 그 전에 노래 있잖아요. 차창의 어린 모습. 그거 내 너무너무 아까워가 밤에 잠 못 자십니다. 그거 다시 살리십시다. 어차피 방송 안 됐다 아닙니까? 그거 살리십시다. 그거에 가사를 좀 밝게, 그렇게 하고
가사를 좀 밝게 바꾸고 그러고 요즘에 또 막 고고 잘 나가잖아요. 트로트보다는 고고로 해가 그렇게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끼고 진짜 이거는 사랑받는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임종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임종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온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온통 머릿속은 뭔가 새로운 밝은 가사 내용으로 뭔가 온 국민의 정서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이 머리를 꽉 누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타나. 창작자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창작을 해낼 때 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촉이 하나가 탁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정말 3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만들어져요. 저 역시도 작곡을 하고 있고 작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촉이 탁 만들어지면 3분 만에 노래가 만들어져요. 정말 촉이 발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불현듯 생각이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전라도 익산군에 그 삼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형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형님 그 신혼 집이 거기 있었어요. 형님한테 얹혀서 자기는 더 시골이었으니까 형님한테 얹혀서 거기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삼기면에서 자기가 기차를 타던 그 임종수 선생이 기차를 타던 황등역까지 오는 거리가 산구비를 하나 넘어서 오는데 8km 거리였답니다. 8km 거리면 여러분 이 뭐 숫자로 잘 저게 생각이 안 되면 서울역에서 차 타고 서울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서 노량진역으로 가잖아요. 서울역에서 그렇게 그 코스를 통해서 노량진역까지 가는 거리가 7점 몇 킬로 정도가 나와요. 아무튼 7km가 8km 사이입니다. 그 정도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거리를 산구비를 어린 소년이 가방을 옆구리 끼고 계속 매일 아침을 뛴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간신히 기차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황등역에서 기차의 그 열린 문으로 총알같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됐어. 오늘도 지각은 안 하겠다. 오늘 지각 안 하겠어. 됐어. 어린 학생이 매일 그랬어요. 그렇게 매일을 다니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차가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코스모스가 이 열린 그 차창문 사이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코스모스를 좋아하던 엄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엄마, 나 여기 혼자 이러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기차 그 계단에 앉아서 펑 주저앉아서 어린 종수가 그 생각이 불현듯이 번쩍 떠오르면서 그래 엄마를 생각하자, 고향을 생각하자, 그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내 고향역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제목이 고향역으로 정해지고 주제가 고향역 코스모스로 딱 정해지면서 일사천리로 가사가 한 방으로 쫙 풀려나갔다. 야, 이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이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촉 하나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촉이 떴을 때 정말 일 진행되는 거, 예술작품 바로바로 터져나오죠. 바로 그 일예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향역이 탄생이 됐습니다. 나훈아 대만족이었고요. 음반을 만들었어요. 타이틀곡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쫙 이제 그 음반을 막 풀려는 순간이죠. 녹음이 끝나고. 노래가 안 나오고 나훈아의 엉뚱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이거 뭐지? 이 전국이 그 노래로 난리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노래지? 녹슬은 기찻길아 어머님 정 그리워 울고 있단다.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전국을 다 뒤덮은 거예요. 사연인즉슨 고향역을 취입을 해놓고 이 노래가 전국에 배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이틀곡이 못 돼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나훈아가 지구 레코드사로 전속사를
옮겨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지구레코드사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형 슈퍼스타를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이 슈퍼스타를 지금 데리고 왔으니까 빨리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빨리 담아서 빨리 풀어야지. 한순간도 하루도 지체할 필요가 없죠.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곡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포한 노래가 바로 녹슬은 기찻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슬은 기찻길이 전국을 뒤덮게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예술가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정말로 경영의 천재입니다. 예? 바로 오아시스 레코드사 손진석 사장입니다. 이 손진석 사장이 자, 내가 데리고 있던 나훈아가 전속사를 옮겨버렸어. 그리고 상대 회사에서 지금 이미 노래를 해가지고 그 노래가 지금 전국을 석권을 하고 있어. 자, 이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천하의 오아시스가 밀리면 안 되잖아. 거기서 기가 막힌 묘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친필로. 전국에 있는 음악방송 PD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레코드사 손진석 사장입니다. 근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 요점이 바로 뭔가 하면 나훈아의 음반 중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노래, 그 가운데 최고의 노래, 당신이 생각하는 나훈아의 방송되지 않은 곡 중에 최고의 노래를 베스트 10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국에서 PD들이 쫙 편지를 다 보내준 거예요. 이거를 쫙 집계를 뽑았어요. 집계를 뽑았더니 베스트 10 중에서 베스트 10, 10곡을 쫙 뽑았는데 한 곡이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곡이 바로 고향역이라는 곡이었습니다. PD들이 뽑은 거예요. PD들이. 고향역. 오, 이 노래 괜찮은데? 이 노래 괜찮은데? PD들이 이 곡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진석 사장이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타이틀곡으로 1번 곡으로 올리고 나머지 곡들을 2, 3번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전국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하죠. 전국이 코스모스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전국에 코스모스가 다 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생겨났고 이 작곡가 임종수는 바야흐로 임종수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마도 전국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개수만큼이나 많은 좋은 아이디어로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뭐 다른 곡들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좌우간 고향역 이후로 엄청난 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곡가 임종수란 분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모스가 만개를 하듯이 작곡 인생이 활짝 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분이 사람을 만날 때면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또 어떤 촉을 탁 얻어서 또 명곡을 탄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곡이라고 제가 정말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이 되면, 특히 추석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는 최고의 노래 고향역. 방송 순위 1위 곡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노래 1위 곡. 그리고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 중에 애창곡 1위로. 이렇게 1위를 전체 석권하고 있는 고향역이라는 노래 오늘 사연인 가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상아치의 5분만 하면서 외쳤던 거, 이 5분 아깝지 않죠? 네. 선택이 옳았을 거라고 저는 또 미로 짐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사연인 가요의 고향역. 다른 것보다도 세 사람의 아티스트,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소화를 해서 최고의 노래로 만들어준, 그 반석에 올려준 가수 나훈아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뛰어난 그런 창의력으로 노래를 재차 3차 만들었었던 작곡가 임종수의 예술적인 마인드를 생각하시고요. 또 이 노래가 전국을 석권할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진 경영의 귀재, 바로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손진석 사장, 이렇게 세 사내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열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노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향역 갑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고향 가자! 코스모스 피어있는
병든 고향여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안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